Hello guys out there. Welcome to our special show, Miracl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어 강사, 저는 허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학 선생님 김소연입니다. 지금 네. 우리 라클 친구들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이 그런데요. 친구들한테도 저희 한번 환영해. 와,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진짜 그러게요. 정말 반가워요. But by the way, I got some questions. Though we met like last week, but still we don't know much about each other, right? So can I like ask you some questions? No. Pardon? 뭐라고요? 갑자기 당황했어요. Are you 당황? 아이가 당황. 오케이, 네. 좋습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 사람들 다 그럴 것 같아요. 다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고개를 이제 피하시는데 그렇죠. 영어가 참 그렇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이게 입 밖으로 내기를 참 어려워하고 이게 좀 영어에 대해서 좀 다들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서 몇 년간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쉽지 않게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영어는 저희가 이제 많이 좀 접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학창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발목을 잡고 어렵게 하는 건 사실은 수학이다. 수학이야, 수학. 무슨 말씀이세요? 수학이에요. 사실 그거는요, 여러분. 수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을 발목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학은 고등학교 때면 끝나지만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건 영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번 저희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저희 창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영어다, 수학이다. 지금 학생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감독능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정말 그런데요. 네. 근데 저는 수학하고 영어하고 비등하게 우리 제자들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 거 보면 둘 다 어려운 과목인 거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저는 아직까지 수학이라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오늘 저는 제 입장에서는 영어가 좀 어렵지 않다는 걸 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이제 좀 미션인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오늘은 예비 수험생인 우리 현재 몇 학년이죠? 고등학교 2학년 제자들이죠. 2학년 제자들한테 내신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수학과 영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쉽게 공부할 수 있을지 공부법 특강 미러클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 저희가 이제 사실은 학생들이 이제 내신을 신경 쓰라고 하면 선생님 왜 지금 이 시점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영어부터 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학년 친구들, 이 친구들은 이제 영어 절대평가라는 이제 큰 틀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보다는 내신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좀 커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내신이라는 것은 다시 쪼개보면 수행평가와 우리 지필고사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죠? 이걸 만약에 3학년 가가지고 수행평가든 지필고사든 다시 이렇게 만회를 하려고 하면 이 두 개의 트랙을 만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집중할 수 있는 2학년 내신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임해줘야 된다. 전 이렇게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학에서도 우리가 내신의 중요성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우리 학생들이 대입을 준비함에 있어서 수시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정시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수시로 가는 경우일지라도 이 내신 점수가 정말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시로 가는 경우도 당연히 이 수학 점수가 필요하지만 만약 우리 제자들이 정시로 대학을 가더라도 수능에 반영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내신에 관련된 내용들이 결국엔 발전하고 종합되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내신을 잘 다지기 위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은데 지필고사는 영어 지문과의 싸움이에요. 지문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요걸 중학교 때처럼 이게 다 외울 수도 없고 이 지문의 양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수행평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그게 이제 중학교 때랑 굉장히 갭이 큰가요? 아유, 지금 창을 보면 아시겠지만 맞아 지금 그렇네요. 그죠? 맞아 인정. 네. 그럼요. 엄청나게 지금 크다고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네.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수학은요? 수학에서도 우리 제자들이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간략하게 예고편으로 알려드리면 사실 뭐 몇 개의 개념들을 배우고 문제를 풀다 보면 시험에는 어느 단원에 무슨 문제다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결국엔 시험 문제는 이게 종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0분의 0 꼴의 부정형이었나? 0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부정형이었나? 유형을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수열이 극한이면 수열이 극한, 함수 극한이면 함수 극한, 뭐 미분, 적분, 단원별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유형별로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커다란 숲이 그려지고 자신의 것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한국말인데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스튜디오가 숙연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국말이 알아듣기 좀 힘들다고 느끼고 저는 수학을 이제 손에서 놓은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좀 외계어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수학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때요? 수학, 영어 어떤 게 뭐 특히 수학 중에서 어떤 게 좀 제일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좀 반응 한번 좀 수학 중에서 뭐가 어려운지 지금 한번 댓글로 좀 확통 나왔고. 네, 확통 얘기하는데요. 사실 확통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말 희망적인 얘기지만 앞에 순열 조합보다 뒤에 통계 파트 들어가면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외계어 나왔어요. 네. 진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론적인 부분만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모든 어려운 문제까지 다 맞춰줄 수 있어요. 허준석 선생님일지라도. 심지어 나도. 그러니까 이 확통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그 희망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중간고사에 봤던 그 쓴맛을 기말고사까지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로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학교 시험 대비 내신 특강을 꼭 한번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깨알 홍보하신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지금 막 많이 올라오고 확통 내용을 이해하기 참 어렵다. 선생님들 쉽죠 하고 어렵던데 이렇게 지금 전곡을 영어 vs 수학 vs 영어. 과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이제 뭘까? 차트를 준비해봤는데 한번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이구. 자, 한번 읽어주세요. 자, 가장 어려운 것은 영어 대 수학 무엇일까요? 네. 자, 요거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지문. 수업 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느낌 잘 살려주셨는데 네. 이게 그거죠. 학생들이 결국 이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수업을 잘 들어라 이 말을 이제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수업 때 과연 이제 지문 공부를 어떻게 해야 시간을 좀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지문은 그냥 네. 그때그때 읽고 네. 핵심어 파악하고 주제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해봐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업 시간에 최대한 뭔가를 좀 많이 받아가면 좋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읽기, 리딩을 진짜 많이 하는데 리딩은요, 여러분들 수업이 복습형 수업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미리 예습을 하시는데 이때 예습의 조건이라는 건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쭉 해석을 해보고 난 이런 부분이 막혔어 라고 이제 형광펜으로 확인만 해오는 거죠. 그리고 수업 때 선생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해설을 하시는가 그거를 중점적으로 그쵸 딱딱딱 메모를 해두면 수업 때 어때요? 훨씬 더 이게 그렇죠.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고 잠도 덜 오게 되는 어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두구두구 해주세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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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지문 어떻게 변형되는데? 지금 글에 댓글에 나왔죠? 변형 점점점 이렇게 여기 다들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변형 점점점 학생들이 말을 잊지 못하고 다 지금 점점점점점점 지금 한숨이 나왔는데 갑자기 빈혈이 이러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변형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학교 선생님도 거꾸로 하면 이게 변형을 잘 해야 이게 내신의 어떤 등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변형을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홈쇼핑이 아니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변형은요.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지문에 있는 공통적인 부분을 활용하는 겁니다. 선생님, 한 지문이 몇 문장인지 아세요 혹시? 셋! 5문장이라고 누가 알려줬어요. 자, 좀 더 해주세요. 보통 7에서 8문장 정도 그렇군요. 되는데 그 안에는 보통 하나에 뭘 가지고 있을까요? 지읒 자음 힌트 줬어요. 지읒 그쵸? 중점? 에헤이 주제. 그렇죠.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그렇죠. 쭉 끝까지 읽어 나가서 그렇죠. 주제를 파악을 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주제 부분에 밑줄 빈칸을 만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변형 문제. 그렇죠. 빈칸 추론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어때? 주제가 있고 첫 문장, 그다음 나머지 문장을 잘라가지고 순서를 바꾸면 순서 맞추기가 되는 겁니다. 순서 문제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주제를 미리 이렇게 파악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요. 반드시 어때요?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말로 한 문장 정도 이렇게 요약해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굉장히 좋고, 나중에 내가 직접 변형해서 잘라도 보고 빈칸을 뚫어서 친구들한테 한번 내보기도 하세요. 출제자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는 내기 좀 어렵다, 이건 낼만하다, 이런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선생님 저 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문단 말해봐요. 네, 7, 8개 문장에 있는 그 세트가 주어지면 결국에 빈칸을 넣으면 빈칸 추론, 뭐 주제 파악을 물어보면 주제 파악 문제,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면 뭐 순서 배열하는 문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잘한다. 아유, 잘한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소연 학생 잘했어요? 네, 100점인가요? 네. 네. 자, 이제 수학 해주세요. 자, 수학. 네, 수학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읽어주세요. 함수, 펑션.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도함수의 활용 문제.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웠어? 사실 우리 학생들이 미분 들어가면은요, 맨 처음에 어떤 병에 걸리냐면 예. 미분 중독이라는 병에 걸려요. 문제를 보자마자 무조건 미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본능적인 뭔가가 어느 순간부터 생기죠. 뭔가 그냥 일단 해야겠다, 미분을. 근데 사실 그거는 맞는데 이제 문제는 미분한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고 거기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도함수의 활용 문제, 뭐 함수의 그래프 나오고 뭐 이것을 뭐 방정식, 부등식 연결시키고 뭐 최대 최소 문제 정말 많지만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인 활용 문제를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자, 일단 그다음으로 저도 내일부터 한번 기본서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주세요. 네.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 활용 문제. 특히 이제 방정식하고 부등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물론 미적 1과 미적 2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워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우리 미적 2를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지수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로그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여러 종류의 함수를 배우고 나서 기본적인 이런 함수들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변별력으로 내는지 아세요? 어떤 걸 낼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둘을 결합한 유형의 문제들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이런 함수들이 결합된 유형의 문제들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들이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인 풀이 방법의 틀은 똑같고요. 그 방법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어려워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정리는 된 거죠, 그죠? 네. 이게 무거우니까 이제 아이고. 되고 쌤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루트 3이 1.732? 1.732? ln 2의 세제곱은? 이거 모르겠다. 로그는? 로그 밑과 지수. 통나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선생님 영어 밑이 10이면 상용 로그. 어머, 어떡해. 정말 대박인데요? 여튼 여기까지 저희가 차트로 이제 알아봤는데 네, 이제 우리 제자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을 건데요. 우리 영어의 허준석 선생님부터 원포인트 레슨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Welcome back. 자, 여러분들의 내신을 위해서 원포인트 레슨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영어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어떻게 하면 좀 잘 공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평가 그리고 지필고사 이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포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이구, 나왔어요. 바로 이제 수행평가. 방향 플러스 시간이라고 돼 있는데요. 요즘 수행평가가요,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논술 형태,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조금 애매한 상황을 주고는 학생들 같으면 여기서 찬성을 하겠냐, 반대를 하겠느냐, 혹은 이런 방법을 하겠냐, 이렇게 하겠냐. 그거를 영어로 쓰게 한다든지, 혹은 이제 어때요? 단어 같은 거, 단어를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나아가서 EBS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우리 듣기평가, 보통 한 세 가지 단락 정도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그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투자하는 시간 그리고 방향이 조금씩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때요? 기본적으로 단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어 시험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죠? 단어 시험은 여러분들 30분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30분을
5분씩 6번을 쪼개가지고 보고 잊어버리고 보고 잊어버리고 이걸 6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이제 써야 되는 시험 같으면 어때요? 쓰면서 이렇게 외우면 좋지만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이제 깜지처럼 이렇게 그냥 무작정 하는 거는 좀 효과가 없다. 그래서 5분 내에 타타닥 써보고 외워보고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 수행평가는 그런 방향, 시간 투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EBS 우리 영어 듣기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출풀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출을 꼭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국 발음이 나옵니다. 우리 British accent 나옵니다. I can't 이런 거 나와요. Harry Potter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미리 들어보시고 풀어보셔서 영국 발음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EBS에도 여러분들 듣기 강의들이 있어요. 제 강의도 있다는 건 안 비밀.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논술이라든지 영작을 해야 되는 거는요. 영작을 미리 해보고 궁금한 건 질문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좀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이제 숙지를 하고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시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하고 조금 준비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거죠. 아이고 2번 지필고사가 되겠습니다. 지필고사는 말대로 여러분들 시험인데 당일날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사실 준비를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돼요. 요건 평소 학습 그리고 시험 전에 여러분들 벼락이 치는데요. 요것도 이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평소 학습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복습형 학습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업 때 뭔가 처음 모르는 것을 바로 따라가면 집중력 떨어지고 지구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좀 한번 쓱 훑어보기라도 해서 내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미리 확인을 하고 요걸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요거를 수업 때 다시 한번 두드려보는 복습형 학습이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필기할 것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그게 누적이 됐잖아요. 다시 한번 내가 체크했던 부분을 쭉 보면서 아 이런 게 이런 거였지 다시 한번 복기를 시키면서 요거는 기억이 결코 나지 않아? 이런 것들은 다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런 거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건 어려웠는데요. 쌤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면서 해결을 하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나고 단순 암기하고 여러분들 차원이 달라요.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 그럼 우리 수학 부분의 원포인트 레슨 소연쌤과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공략을 해야 되냐면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헉, 뭐라고? 수학이 정말 암기 과목이야? 자, 우리가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미적분 원에서 3차함수의 그래프경 우리 처음에 어떻게 배우죠? 맞아요. 도함수 f'x를 구하고 그 f'x의 부호를 판단하고 나서 표를 열심히 그려서 f'x의 부호에 따라서 증가, 감소, 증감표를 그렸죠. 근데 매번 시험 때도 이렇게 하면 시간이 다 흘러갑니다. 그럼 풀고 싶은 문제도 못 풀어요. 맞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배웠다면 기본적인 그 대표적인 세 개의 유형을 머릿속에 식과 함께 대응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런 부분을 시험 시간에 즉각적으로 꺼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풀면 끝이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항상 우리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시간 있으면 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못 풀었어요. 몇 분만 있으면 더 풀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상위권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갖고 있는 비법은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정말 빠르게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팁과 풀이법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3분에 푸는 문제를 정말 잘하는 친구는 1분 내로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알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정말 효율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팁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그런 효율적인 풀이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공략법은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건 내 세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 못하겠어. 라는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를 여러분들 갖고 있다면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거부감이 생기고 못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나왔겠지 라는 자신감으로 기본부터 차곡차곡 쌓으시면서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와, 쌤 진짜 폭풍 명강이 이래서 김소연 하나 봐요. 그런가요?
네. 진짜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사이에 학생들이 질문이 조금 올라왔어요. 지금 뭐 보니까 네, 뭐, 그렇죠. 와, 지금 엄청나게 영어 올라왔는데. 단어 공부하는 방법. 문법 어려워요. 이렇게 지금 아, 질문을 했는데 네. 아마 이건 대한민국 우리 사는 분들 다 문법이 어렵다 생각하실 건데 문법은요 사실은 요즘은 이제 빅픽처라고 해서 문법은 좀 크게 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문법을 너무 자세하게 뭔가 좀 두꺼운 걸 끝까지 다 하는 것보다는 얇고 가볍고 굉장히 좀 쉽게 되는 것을 개념을 한번 쫙 다 익힌 다음에 그 속에 나는 좀 동명사가 어려운 것 같아. 난 투부정사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모르는 게 이렇게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거를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책에 깊게 들어가 가지고 파헤치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아주 쉬운 것을 쫙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어떤 빅픽처 이런 식으로 정리를 여러 번 하는 거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자,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뭐 내신 공부에 주력하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학생들이 여전히 이제 수능 공부하고 내신 공부하고 상당히 혼재된 상태에서 그렇죠.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쌤 그래도 좀 수능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맞아요.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내신과 수능 유형의 문제는 거의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정말로. 통계 파트는 그냥 그대로 내신이 수능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네. 수능 기출을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해야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미적분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한 유형의 필수 문제는 수능에서 네. 2점, 3점, 게다가 쉬운 사전 문제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점까지? 네, 네. 수능 문제를 와.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신 필수 유형으로. 근데 이런 내신 필수 유형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서 어떻게 수능을 준비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맞죠. 그죠. 1, 2층부터 쌓아야 이게 올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적분 1, 2 모두 공통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부터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그것이야말로 수능 준비의 시작이다. 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어 역시 사실은 공통점이 또 있네요. 어떤 공통점이 이게 있나요? 내신이 상당히 또 이제 수능 유형을 또 많이 따라가기도 하거든요. 아, 저는 영어도 확통을 배우는 줄 알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이제 확률을 찾아서 이렇게 선택지를 고르기도 아, 하지만 5분의 2 이거 하나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요즘 수능 유형을 굉장히 많이 따오세요. 그래서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도 그 속에 굉장히 쉬운 어떤 뭐 우리가 실용문부터 시작해서 주제, 주장, 요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어렵게 학생들 변별을 하기 위해서는 어법 문제라든지 학교에서도 역시 빈칸 추론 굉장히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순서 맞추기 이거는 궁합이 안 맞자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법까지 해서 전부 다 유형이 같아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하면서 이게 수능에 만약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참 재밌는 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출제하신 문제가 6월, 9월 모의고사에 적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요? 영어는 진짜 있어요. 정말? 선생님들이 출제한 다음에 훗 내가 낸 것이 이럴 때가 진짜 있어요. 쪽집게? 뭐 이런 느낌이군요. 예, 진짜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학교 내신 문제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면서 이게 수능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마인드, 역시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뭐 지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겨울방학까지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지만 좀 준비를 좀 잘 하면 한 단계 좀 등급 업을 할 수 있는 좀 시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하위권에서 좀 주위권 도약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그렇죠. 저는 짧게 좀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어휘를 이제 단어를 많이 외우기도 해야 되지만 이 친구들은 구문학습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구문학습? 예.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구문입니다. 그리고 구문학습. 네. 문장이잖아요. 네. 이거 구문은 역시 복습인데요. 딱 복습할 때 읽고 나서 동시 통역하듯이 해석이 쫙 1, 2초 안에 나오느냐. 반사적으로.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단어도 중요하지만 문장 단위가 이렇게 쓱쓱 내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8자리 문장도 쭉쭉쭉쭉 넘어가가지고 대입 파악을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도약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독해, 특히 구문을 좀 많이 공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우리 하위권 제자들이 지금이야 하위권이지 결국에는 상위권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신감 가지시고 지금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제자들이 교과서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뜨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고등학교 3학년 돼서도 교과서를 3번 봐야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인 개념, 정말 필수 유형까지 하면 내신 대비뿐만 아니라 수능의 3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진짜 감동입니다. 제가 수학을 수능 때 제가 조금 이제 많이 못 본 뒤로 상당히 좀 멀리하고 이게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를 배척하셨군요. 사실 처음에 저 이랬잖아요. 이렇게 저리 가! 막 이랬는데 이러셨죠?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가까워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쌤은 어때요? 들어보니까 영어 이제 뭐 영어 좀 괜찮죠? 영어는 항상 좀 뭔가의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할 수 있을 듯한 느낌?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좋아요. 저의 목적 어떻게 보면 달성했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되네요. 이제 좀 훈훈하게 좀 저희가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요즘은 하이텐도 유행하다고. 그래? 하이텐도? 하이텐. 아이고야. 네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년이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3학년이 되면 사실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 시작할 때 어떤 추진력, 원동력은 빨리 여러분들 결단을 내리고 크게 열정을 딱 이렇게 가지고 있을수록 그게 참 이게 더 멀리 참 잘 가더라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까지 좀 추진력을 좀 쌓아두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3학년이 의외로 좀 잘 흘러가고 가끔씩은 떨어지는 낙엽에 낭만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낭만까지요? 예.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리우 올림픽을 봤는데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잖아요. 이분. 네, 번개 세레모니를 하신 우사인 볼트죠. 근데 선생님이 그 분의 경기를 처음 봤는데요. 정말 놀랐던 게 항상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하시는 분이 첫 스타트랑 중간 지점까지는 1등이 아니더라고요. 스타트 느리죠, 그죠? 네, 그게 너무 놀랐어요. 근데 결국엔 세계대회에서 4연승을 한 그렇게 대단한 챔피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결승 지점에 도달하기까지는 결국엔 그 누구도 결과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출발점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직 우리에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러분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좀 헤어져야 되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면서 하는 거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세요? Are you ready? Are you ready? 3, 2, 1 화이팅!